저랑 같이 마셔볼 와인은요, 모에샹동의 와인 중에서도 임페리얼 브리를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많은 셀럽들이 사랑한 와인이에요. 엘리자베스 여왕부터 나폴레옹, 잘 알려진 앤디 워홀, 이런 분들까지도 정말 사랑했던 샴페인으로 알려져 있죠. 프랑스의 샴페인 지역에서는 연간 한 3억 병 정도를 생산한다고 해요. 근데 모에에서만 3천만 병 정도를 생산하니까 전반적으로 굉장히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샴페인 하우스인 거죠. 생산량이 정말 어마어마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도 받고 있는 와인입니다. 샴파뉴가 원래 석회질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지역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 어원을 살펴보면 분필을 영어로 말하면 초크가 되잖아요. CH랑 연결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석회질이 풍부한 토양, 자연 환경에서 탄생한 와인이라는 것도 알아놓으시면 좋겠네요. 보통 음용 온도는 8도에서 10도 정도가 적당한데 이 와인은 좀 차게 드셔야 튀는 산미를 좀 눌러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냉장고에서 차갑게 칠링해서 왔어요. 우선은 와인의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리본을 맨 듯한 디자인에 1743년이라고 군데군데 써 있어요. 여기도 왕관 아래에도 1743년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때 이제 샴페인 하우스가 생겼겠죠. 이 모에샹동이 탄생한 연도가 써 있어서 그만큼 역사가 깊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게 금박으로 되어 있어서 되게 좀 럭셔리함을 풍기고 있어요. 실제로 본인들이 이 샴페인 하우스가 자기들을 소개할 때도 럭셔리함을 되게 강조해서 실제로 파티 때 가져가기 좋은 느낌이 좀 이렇게 있죠. 여기 보면 이게 별 모양도 그려져 있어요. 별을 보면 떠오르는 문구가 있죠.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와인 쪽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실만한 Come quickly, I'm tasting the stars라는 동페리뇽이 했다고 하는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광고 문구로 사용됐고 동페리뇽이 이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치는 않다고 하는데, 그럼 한번 와인을 따서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인을 딸 때는 여기 보면 이렇게 점선이 있어요.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를 잡고 이렇게 까주시면 돼요. 군침이 막 돌고 있어요. 철로 이렇게 묶어놨잖아요. 얘는 뮤슬레라고 하죠. 샴페인 안에 기압이 타이어 기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기압 정도 빵 하고 터지잖아요. 그걸 묶어놓기 위해서 단단하게 철로 묶어놓은 거죠. 안에 코르크가 있어요. 이 코르크는 합성 코르크로 코르크들을 이제 잘게 부숴놓은 코르크들을 한데 모아서, 원래는 되게 뚱뚱한 형태로 무거운 형태의 코르크인데 걔를 이제 압착을 해서 얘를 넣은 다음에 이제 이렇게 묶어서 보관해 놓은 거죠. 튀어나오지 않게. 그래서 이 안에는 압착된 모양이 그대로 있어서 얘를 빼면 버섯 모양이 돼요. 자, 여기 보면은 모에드 샹동이라고 쓰여져 있죠. 땄어요. 딸 때 충분히 차가워야 이게 올라오지 않아요. 이 온도가 좀 올라가고 좀 따뜻한 데 있으면 더 많이 폭발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우아하게 따지고 싶다면 차갑게 칠링하셨다가 따는 걸 추천드리고, 이 음용 온도는 보통 8에서 10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차갑게 놓은 다음에 딴 다음에 실온에서 온도가 좀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와인을 천천히 즐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따라 볼게요. 흰 종이에 비춰서 이렇게 보면 황금색 빛이 나네요. 색깔이 되게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이 색깔은 포도 과육에서 나오는 건데, 이 과육에서 충분히 무르익었을 때 색깔이 이렇게 진해지게 됩니다. 숙성이 좀 더 잘 될수록 색깔이 더 짙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레드 와인은 숙성이 될수록 색깔이 옅어지고, 화이트 와인은 숙성이 될수록 색깔이 짙어진다. 향을 한번 맡아보는데, 네, 정말 시트러스 계열의 향 있죠? 레몬, 배, 사과향, 리치향, 리치 아시죠? 열대과일 향들이 막 뿜뿜 올라오고 있어요. 아로마의 강도 굉장히 좋고요. 이 아로마의 강도가 좀 세야 이 와인이 응축미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와인 충분히 무르익었다. 단순히 과일향만 나는 게 아니라 바닐라 향부터 해서 고소한 향죠? 너티한 향, 버터리하다 그러죠? 버터향 같이 부드러운 향도 납니다. 굉장히 복합적인 것 같아요. 맛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확실히 좀 칠링을 잘해서 그런지 산미가 튀지 않게 잘 온도에 맞춰서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신선한 느낌이 들고요. 크리스피하다 그러죠. 입에서 산뜻하게 느껴지는 맛이 있고, 우리 미네랄리티라고 하는데 상큼하고 신선하다, 이 표현이 좋은 것 같고, 맛이 향과 비슷하게 강렬합니다. 아까 향에서 맡은 그런 강렬한 열대과일 향이 맛을 통해서도 같이 나오고요.
그 아까 향에서 느꼈던 부드러운 맛 속에 섞여있는 과일향과 너티향, 버터향 같은 것들이 골고루 올라오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균형감도 좋은 것 같고요. 보통 와인의 품질을 결정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애프터테이스트라고 하는 피니쉬나 또는 프랑스어로는 꼬달리라고 하는데, 이 꼬달리는 이 향을 세는 단위거든요. 보통 1초를 원 꼬달리라고 해요. 이제 이거는 몇 꼬달리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5꼬달리 이상은 넘어가는 것 같아요. 피니쉬가 지속되면서 향이 올라오는, 지금도 향이 좀 남아있는 걸 보니까 충분히 좋은 향을, 끝향을 가지고 있는 와인이네요. 이 거품이 어떻게 나는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거품은 이 안에 녹아있던 이산화탄소예요. 보통 샴페인 같은 경우는 거품을 주입하는 게 아니죠. 와인 안에 갇혀있던 이산화탄소들이, 녹아있던 애들이 오기압에 갇혀있다가 밖으로 나오게 되면 기포가 이제 막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기포 이렇게 보면은 뭐 우아하게 올라온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그만큼 자연스럽게 안에 갇혀있던 기포들이 올라오는 거죠. 코카콜라나 사이다 같은 기포랑 한번 비교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 주입을 하는 경우는 주입된 탄산가스가 확 올라갔다 끝나버리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계속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만큼 안에 기포가 충분히 녹아 있었다, 정통 방식으로 만듦을 증명해주는 기포의 모양이기도 합니다. 또 한번 마셔볼게요. 시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변했는지. 굉장히 부드럽게 조화롭게 맛있습니다. 꿀향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꿀향, 아몬드향, 버터향, 바닐라향, 흰꽃향, 열대과일, 약간의 그런 스파이시함이 있긴 해요. 진저향, 기분 좋은 생강향은 좀 있긴 한 것 같네요. 빵 냄새 같은 게 날 거예요. 토스트 냄새 같은 거 있죠. 그런 게 여기서 나거든요. 술에서 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게 되게 재밌는 거죠. 우리 샴페인을 양조할 때 쉴리라고 해가지고, 이 리라는 게 효모거든요. 그래서 효모랑 같이 오랫동안 둬야 돼요. 이 와인 병에 효모들을 넣었는데, 이 효모들이 죽고 나서도 얘를 계속 보관을 양조장에서 합니다. 출시하기 전의 일이에요. 발효를 다 하고 나서 알코올 도수 12도 몇 도가 완성이 되면은 걔네들은 할 일이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 효모들이 죽고 병 속에서 분해되면서 안에서 나름대로 막 상호작용을 하고, 또 이 캡 씌울 때 살짝 들어갔던 산소들이 있거든요. 되게 미세해요. 그런 산소와 또 상호작용을 하면서 되게 미세하지만 2년 3년이 지나갈수록 이 와인이 나름의 이런 복합미를 가지게 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효모로 만든 샴페인에서 그런 빵 냄새가 나니까 특히 서양 사람들은 더 좋아하겠죠. 연어 버터구이라든가 산미가 있어서 기름기가 있는 음식하고 먹으면 보완이 잘 되겠죠. 연어회 같은 거, 해산물 향과 이 크리스피함, 미네랄리티, 신선한 향이 해산물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음식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한국 음식 같은 경우는 한상 차림으로 먹을 땐 맛이 너무 섞여 있어서 와인과 매칭하기 좀 어렵긴 하지만, 그 명절 때나 평소에도 마트 가면 생선전 팔잖아요. 생선전하고 먹으면 정말 잘 어울릴 것 같고요. 잡채 같은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돼지고기 같은 게 들어가니까 너무 무겁지 않은데 부담 없이 약간 기름기 있는데 면류가 먹고 싶을 때는 너무 세지 않게 간해서 먹는 것도. 이 샴페인 같은 경우는 명절 때 마셔도 괜찮은 와인이지 않을까. 가장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시는 와인으로 알려진 모에를 한번 시음해 봤고요. 다음번에는 샴페인 이야기 중에서 잘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야기 따로 정리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쌍떼!